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그 종합형 과실 복분자 무하고 감귤 오디 요 파트 좀 해드릴게요. 요 파트.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것들은 이제 정말 여기는 이제 감귤 제외 모두 이제 좀 시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쪽에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잘 안 내다 최근에 지금 출제를 하고 있어요. 이쪽에. 여기 쪽에 조사 방법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복분자하고 오디오고 감귤 이런 것들 조사 방법 잘 이해를 하고 무화과 같은 건데 이제 수학 개시후 조사 방법 같은 거 무화과는 이제 수학전은 과수와 동일하게 평가를 해요. 수학 개시 후 조사 방법이나 그 보험금 계산하는 것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각각 이제 보험금 계산 방법들을 좀 이해를 해야겠죠. 이거 다 알고 있었고 감귤의 이제 가시손해 동상해 보험금과 추가 보장 보험금들을 이해하고 보험금 산출도 알아야 하고 이제 복분자 같은 경우 특치 경작불능 보험금을 이제 여기 좀 특이하니까 과수 과실이나 다 합쳐갖고 복분자만 경작불능 보험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출은 이제 무화과가 5점짜리로 한번 출제가 됐고 감귤이 이제 보험금 계산하는 게 작년에 저기 15점짜리를 하나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복분자 경불금 산출하는 거 사회 때 출제가 한번 됐어요. 이건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들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복분자가 그때 5점짜리로 한번 또 식설하고 한 번 더 출제됐고 그랬으니까 간간히 좀 나오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 조금 잘 해놓으셔야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적중하고 이제 과수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파트들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보험금 계산 시 품목별 체크 포인트라고 했는데 우선 복분자부터 한번 보죠. 복분자. 이게 이제 복분자부터 보면은 여러분들이 복분자에서 필수적으로 알아놓을 복분자에서만 요것만 잘 알아오면 돼요. 수정불량 환산계수와 수학감소 환산계수 있잖아요. 수학 개시 전에 사고 났을 때 수정불량 환산계수 산출할 줄 알고 수학 개시 후에 수학감소 환산계수만 정확히 산출할 줄 알면은 복분자 쉬워요. 복분자. 그래서 이제 저기 수학 개시전은 종합위험으로 하고 수학 개시 후에는 특정위험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 이제 고사 결과 모지수를 산출해가지고 피해를 산출하거든요. 근데 요것도 이제 자 한번 보죠. 종합위험 고사 결과 모지수는 평량 결과 모지수에서 이게 복분자는 결과 모지로 산출해요. 결과 모지. 내가 좀 이따 좀 설명할게요. 신문지 한번 보고. 평량 결과 모지수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수정불량 환산 결과 모지수에서 빼고 가로치고 미부상 결과 모지수 요렇게 한 것을 종합위험 고사 결과 모지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종합위험 고사 결과 모지수에서 평년 결과 모지수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 여기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수정불량 환산 고사 물가면서 빼잖아요. 요게 과수나 이런 거 따졌을 때게 이게 과수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수학량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수학량. 그러면 평수 미평으로 똑같이 써버리거든요. 평수 미평. 평년 결과 모지수를 평년 수학량이라고 하고, 평년 수학량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것도 평수미. 요걸 갖다가, 고사 결과 모지수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학 못 오는 거. 그래서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수정불량 환산 결과 모지수 뺀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수학을 이게 수학할 수 있는 그 결과 모지수다. 요렇게 과수로 따면 수학량이고 이게 수학을 할 수 있는 결과 모지수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금방 풀어요. 그래서 수정불량 환산 결과 모지수는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다가 수정불량 환산 계수를 곱하면 되거든요. 수정불량 환산 계수는 수정불량 환산 계수 어떻게 산출하신가 요것만 알면 되겠죠. 그리고 특정형 고사 결과물에서 특정형은 태풍 강풍 우박이에요. 태풍 강풍 우박으로 수학 개시 후에 수학계 사고 났을 때요. 수학감소 환산 고사 결과물에서다 미부상 결과물에서 빼줘야 되거든요. 그럼 수학감소 환산 고사 결과물에서는 이게 기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수정불량 환산 결과 모지수 뺀 거 있잖아요. 이게 수학할 수 있는 결과 모지수잖아요. 이게 수학할 수 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누적 수학감소 환산계수를 빼주면 돼요. 누적 수학감소 환산계수. 그 다음에 수학적인 사고가 없었을 경우는 이것 대신에 평년 결과 모지수를 쓰고 평년 결과 모지수 누적 수학감소 환산계수를 빼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PL은 고사 결과 모지수를 평년 결과 모지수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수정불량 환산 결과 모지수 빼주고 미부상 결과 모지수 빼줘야겠다. 그리고 더하기 수학감소 환산 결과 모지수에다 이제 수학 계시오에 나온 그 미부상 고사 결과 모지수 있잖아요. 요것도 여기서 미부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수학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에다가 미부상 경우는 수학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에다가 미부상 비율을 곱하면 돼요. 요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조금 더 추가 보충 설명 좀 해줄게요. 자, 복분자는 요렇게 이렇게 해갖고 쭉쭉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결과무지라고 그래. 이것다 결과무지. 요런 것들을 갖다 결과무지라고 그러거든요. 결과무지. 요런 것들을 결과무지라고 그래. 결과무지에서 이게 이제 과일이 열리는 어미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무지에서 1년차에서 이렇게 결과지가 생겨서 1년차 여기에 이제 복분자들이 이렇게 달리는 거거든요. 1년차에 복분자가 이렇게 1년차 결과지. 여기에 송이로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송이로. 이렇게 송이로 달려 있는데 복분자는 이게 결과 모지수로 산출해요. 결과 모지수가 몇 개냐. 복분자는 폭이라고 그러거든요. 폭이라고 하는데 이 폭에서 이 결과 모지가 몇 개냐. 여기 수학가는 결과 모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딱 피해를 입었어요. 딱 피해를 입으면 이게 이제 뭐 재가 와갖고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피해를 입었을 때게 여기에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수학이 불가능한 모지수를 찾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수학이 불가능한 모지수. 요거를 갖다 수정분량 환산계수로 하는 거예요. 이 표본포기에서 이건 이제 표본폭이라고 그래요. 포기에서 이제 6송이를 추출해요. 6송이를 추출을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6송이 저기 이때 전체 열매수분의 6송이 전체 열매수분의 수정분량 열매수 마이너스 0.2로 이게 수학감소 환산계수예요. 아니 수정분량 환산계수거든요. 복분자는 용어가 복잡해서 그래요. 용어가 복잡해가지고 이게 수정분량 환산계수거든요. 수정분량 환산계수.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에 달려있는 이제 포기에서 6송이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산출하거든. 근데 이제 복분자는 포범폭이 있으면 포범폭이 좌우로 2포기를 더 선정해야 돼. 2포기. 좌우로 2포기를 선정해갖고 좀 5포기에 이 5포기에 포본 한 포기당 5포기를 선정해서 그걸 포본 구간이라고 그래. 포본 구간. 포본 한 구간이에요. 포본 한 구간에 요게 이제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포본 포기당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한 포기 가지고 오면은 저기 안정성이 없으니까 여러 포기 가지고 포기를 좀 다양히 해서 그 포기를 많이 해서 한 포기당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찾는 거거든. 이걸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라고 하거든요. 한 포기당. 그러면 한 포기당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전체 포본 구간에 있는 전체 포기수.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자,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전체 결과 모지수를 표본 구간의 전체 결과 모지수를 표본 포기로 나누면 돼요. 표본 포기. 표본 포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 표본 포기 전체 표본 포기 수예요. 전체 표본 포기는 표본 포기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5포기를 선정하니까 이게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포기당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요거를 문제 산줘야 돼. 한 포기에 달려있는 평년 결과 모지수 한 포기당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결과 모지수를 갖다가 전체 포본 포기 곱하기 5 해주면 되거든요.
5면 한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나와요. 그러면 한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다가 이 수정분량 환산 계수 있잖아요. 그 수정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곱하기 이 수정분량 환산 계수 있잖아요. 수정분량 환산 계수 요걸 곱하면 돼요. 이게 간단해요. 요게 다요. 복분자 요렇게 하면 끝나버리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원래 이제 복분자 할 때게 저기 표본 구간별로 다 해야 돼요. 원래는 표본 한 구간 다 해가지고 표본 구간별로 이게 살아있는 기준 결과 보시고 표본 한 구간 그러니까 표본 구간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이 표본 이 한 구간에 수정분량 환산계수 요렇게 하고 또 한 구간 기준 살아있는 표본 포기수 수정분량 다 구해가지고 요거를 그 표본 포기 표본 포기 이거 표본 포기는 전체 표본 포기는 전체 표본 포기 곱하기 5 하면 되잖아요. 요렇게 원래는 해야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뭐 표본 구간별로 안 주어질 거예요. 혹시 표본 구간으로 주어주면은 표본 구간별로 수정분량 환산계수 해가지고 다 그 수정분량 환산계수 다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기준 살아있는 표본 구간별 기준 살아있는 결과물지수 다 더한 다음에 전체 포문표기로 나누면은 기준 살아있는 결과물지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아마 그렇게까지는 내기는 좀 복잡해가지고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의수 수정분량 환산 계산 개수 곱하면은 요게 그 어떻게 보면 수학가는 결과 모지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학가는 결과 모지수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사 결과 모지수는 그냥 이게 똑같아 버려요. 고사 결과 모지수 말이 길어서 그러지 평년 결과 모지수 한 폭이나 평년 결과 모지에서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에서 수정분량 환산 결과 모지수 빼주고 여기다가 미부상 비율 곱하잖아요. 그럼 미부상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평년 수학량이다 수학량 빼갖고 미부상 비율 곱하잖아요. 그거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다 미부상 비율 곱하면 돼요. 그럼 미부상 결과 모지수가 되거든요. 여기서 미부상 결과 모지수 산출된 거 여기서 미부상 고사 결과 모지수 이 결과 모지수 이렇게 빼주면 수학 개시죠.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되는 거예요. 고사 결과 모지수 말이 길어서 제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수학전에 사고 나서 고사 결과 모지수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쉽게 하면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수정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뺀 거 있잖아요. 이게 수학 가능한 고사 결과 모지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수정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이 표본 폭에서 수정분량 열매수를 전체 열매수 나누기 0.2로 오면 된다. 이렇게 빼줘갖고 하는 것이 복분자예요. 복분자. 자, 이렇게 좀 수학 개시 저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개시 후에 수학감소 환산계수 이제 수학 개시 후에는 자 수학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시수라고 하거든요. 수학 개시 후 사고시 수학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아이고 복잡해서 너무나 복잡해요. 수학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여기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있잖아요. 수학계에서 선출한 것서 수정분량 환산 고사를 해주고 누적 수학감소 환산 계수로 하면 돼요. 누적 수학감소 환산 계수 누적 수학감소 환산 계수는 자녀 수학량 비율에서 비율에서 결실률 빼면 돼요. 결실률이 어떻게 산출하냐면은 요게 전체 열매수분의 수학가는 열매수
수학 가능 열매수 전체 열매수분의 수학 가능 열매수 빼고 결실률을 산출해 갖고 누적 수학 감소 환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무지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계수만 곱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수학 개시전에 사고가 없었으면은 여기 기준 살아있는 결과물에서 수정분량 환산 결과물이 이게 수학 가능 수학 가능 결과 무지수잖아. 이것 때문에 평년 결과 무지수 쓰면 돼요. 사고가 없었을 경우 수학전에 평년 결과 무지수 이렇게 대신 써가지고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요. 이게 다요. 복분자. 의외로 복분자는 용어가 길어서 그러지 계산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된다. 요렇게 보고, 그 다음에 누적 수학 감소,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쭉 내가 해놓은 거, 여기 이제 복분자, 이렇게 종합이형 고사 결과에서 특정형 고사 결과에서 평균 결과를 나눠서 한다. 수정분량 환산 계수는 P의 열매수를 전체 열매수로 나눠서 0.15 합니다. 그 다음에 수정분량 환산 계수고, 이게 수학감소 환산 계수는 자녀 수학내면서 결실을 빼면 다. 자녀 수학내면 사고일자를 기준으로 자녀 수학을 빼서 그대로 산출하면 돼요. 결실은 수학가능 열매수 전체 열매수로 나눠주면 되고, 이렇게 이제 읽어보시고, 나머지 누적 수학감소 환산 계수는 뭐냐면은, 사고가 여러 번 났어요. 수학 개시호에. 그랬을 때 자녀 수학내 결실을 뺀 거 있잖아요. 요거 환산계수. 이게 뺀 거. 이 뺀 것을 다 더한 거를 갖다 누적 수학감소 환산계수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분자 경작불놈은 식물체 65%가 경작불놈 준다는 거. 이거 지급비율 주고. 요거 조금 이해해 놓으시고. 자, 계산 플로우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하시면 돼요. 첫째, 평년 결과 무지수 산출하고, 폭이나 기준 살아있는 결과 무지수 다 산출하고, 그 다음에 표본 구간 기준 살아있는 결과 무지수 합계에다가 표본 폭이 곱하기 5면 나오고, 수정분량 환산 고르사 물개수는 수정분량 환산 개수 구하고, 요렇게 P의 열매수를 전체 열매수로 나눠 0.15면 되고, 수정분량 환산 고사 열매수 기준 살아있는 결과 무지수 수정분량 환산 개수를 곱하면 된다. 그리고 미부상 고사 결과물은 평년 결과 무지수에서 기준 살아있는 결과물에서 가로치고 수정물 하나 빼고 미부상 비율을 곱한다. 그러면 고사 결과물수 이렇게 구하고 하나 해서 구하고, 이게 내가 아까도 설명했어요. 이게 쉽게 읽으면은 요게 수학가는 결과 무지수다. 평수미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평수미하고 똑같다. 기준 사나의 결과 무지수 수정물 하나 빼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특정형 손의 교사 결과 무지수는 이때 우박하고 태풍 같은 거 왔을 때 피해 왔을 때 수학감소 환산 계수 기준점을 자녀 수학량 밀어서 결실 잔결 내우세요. 잔결 결실수는 전체 개화수나 전체 열매수분의 수학가능 열매수예요. 여기 전체 열매수라고 하나 써주세요. 이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복분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꽃이 피고 이렇게 꽃이 막 피어 꽃이 피고 요게 이제 수정이 돼야 돼요. 이게 꽃이 피어 복분자 이렇게 송이에. 그 다음에 여기 수정이 돼요. 수정이 되면 이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수정이 되고 요게 이제 빨갛게 시커멓게 익어요. 이게 다 익거든요. 이렇게 익어야 되거든요. 이게 익는다. 이때 수확하는 거거든요. 복분자. 이게 수정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복분자 꽃은 피었는데 수정이 안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는 수정분량 전체 개화수분의 수정분량 열매수 이렇게 해야 돼. 전체 개화수분의 수정분량 열매수로 해야 하거든요. 여기에 수학감소 환산계수는. 여기는 전체 열매수분의 수학가능 열매수 이렇게 되는데 막 용어들이 헷갈리게 돼 있는데, 그냥 수학가능 열매수 이거 전체 열매수라고 이렇게 하세요. 전체 열매수. 수학감소 환산 수학전 사고가 없을 때는 이게 수학감소 환산에서 기준 살아있는 결과 무지수 수정분량 환산 구조에서 수학감소 환산계수 있잖아요. 수학감소 환산계수만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수학점 사고 없을 때 평년 결과 문제 쓴다는 거. 미보상 결과물에서 수학감소 환산 결과물에서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된다는 거. 고사 결과물에서는 수학감소 환산 결과물에서 미보상 고사 결과물에서 빼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 고사 결과물지수 이제 종합형 고사 결과물, 특정형 고사 결과물을 평년 결과물지수로 나눠주면 된다. 요렇게. 그래서 복분자는 여러분들이 했을 때 표기 생각하면 돼요. 포기에 있는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아까도 설명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결과 모지수 있잖아요. 표본폭이는
좌우로야 포분배 한 구간당 5포기씩이에요. 만약에 포분포기가 10포기면은 전체 포기는 50포기예요. 50포기 5kg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있잖아요. 요거에서 이게 수학가는 열매수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수정분량 그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뺀 거 있잖아요. 기준 살아있는 거에서 수정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뺀 거 있잖아요. 이게 수학가는 결과 모지수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수정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말 그대로 환산한다는 거예요.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수정분량 환산 개수 곱해가지고. 그래서 평년 결과 모지수 기준 살아있는 결과 수학가는 수정분량 환산 결과 모지수 미부상 고사 결과 모지수 있잖아. 요걸 뺀 걸 고사 결과 모지수로 한다. 수학 개시원은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다가 수정분량 환산 결과 모지수 수학감수 환산 개수 있잖아요. 환산 개수 곱하면 되는 거고. 이게 다 고사 결과 모지수 두 개 다 합쳐갖고 평년 결과 모지수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한 포기 기준으로, 복분자는 한 포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복분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OD는 이 포반폭이 있잖아요. 표본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표본주가 있으면은 표본주에서 가장, OD는 여기에 표본주에 달려있는 결실수 가지고, OD. 이렇게 결실수. OD는 그러니까 표본주에서 세 가지를 선정해. 표본주마다 세 가지는 선정해. 가장 긴 세 가지를 선정을 해서 가지에 달려있는 결실수라고 그래요. 뭐, OD는 결실수라고 그래요. 결실수로 피해를 산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환산결실수만 하면 돼요. 환산결실수. 한 주당 매달 달려있는 열매수를 만다. OD나 뭐 한 주 가지길에 달려있는 결실을 만다. 계산 방법도 한 주당 평균 결실수 합계, 한 주당 평균 가지기 이렇게 합계로 산출한다. 쉽게 말하면 표본주 전체 결실수, 표본주 세 가지의 전체 결실수를 표본주 전체 가지 길이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게 한 주당 길이당 결실수가 되는 거예요. 주로 메타로 산출해요. 그래서 메타당 결실수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면 돼요. 근데 OD는 보험기간 결실 완료 시점에 끝나버리니까 수학 개시호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쪽에 있는데, OD 환산결실수 전체 결실수 표본가지 전체 길이 합계로 나누면 된다. 근데 평년결실수는 주당 길이당 평년결실수예요. 주당 길이당 평년결실수는 평년결실수 합계를 갖다가 실제 결과주수로 나누면 돼요. 가입 당시에. 실제 결과주수에서 고사주수, OD는 이제 수학 불능주수라고 하는데 고사주수라도 다 상관없어. 수학 불능주수라고 해서 수학 불능주수 미부상주수 빼면 되고, 이제 조사결실수는 조사대상주수에다 환산결실수 곱하고 미부상주수에다 주당 평년결실수를 넣고 이렇게 하면은 이때가 전체 조사결실수 합계가 나와요. 그러면 주당 길이당 결실수, 조사결실수를 딱 타져야 돼. 그러면은 결실수 합계를 실제 결과수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이제 주당 길이당으로 해요. 미부상 결실수하고 평년 피해를 산출해서 보험금 이렇게 산출하면 돼요. OD도 되게 간단해요. OD도.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조금 되게 OD 품종별 평년결실수 산출할 때게 OD 이렇게 원래 평년결실은 이게 주당 길이당이에요. 주당 길이당. 표준결실도 주당 길이당, 이것도 주당 길이당이에요. 길이당 결실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당 미보상 주수가 있으면 주당 평년 결실수 찾아야 하잖아요. 결실수 찾을 때 다 환산해야 돼요. 이게 표준 결실수 비례로 하는데 평년결실수도 전체 평년결실수도 찾아내고, 일단 내가 표준결실수도 품종별로 전체 A품종 표준결실수 300주에다 130개 곱하면 39,000개, B품종 200주에다가 140개 곱하면 28,000개거든요. 다 찾아내서 표준결실수 합계 구하고,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품종별 평년결실수 찾을 때 A품종은 평년결실수가 75,000개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전체 표준결실수 합군 A품종 표준결실수를 하고 나누기 A품종 실제 결과주수로 나눠주면은 주당 평년결실수가 나와요. 주당 평년결실수. 그 다음에 B품종도 똑같아요. 이게 전체 평년결실수를 B품종 평년결실수 합계를 표준결실수
비품종 표준교수수 합계를 전체 표준교수 나눠가지고 비품종 실제 결수 있잖아요. 요걸로 이렇게 나눠주면 156.7개가 나오거든요. 요렇게 환산한다는 거, 주당 평년계수, 품종별 평년계수 때 주당 평년계수 산출될 때에 다 환산한다는 거, 요것만 좀 하나 주의하세요. 주의.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는 더 쉬워요. 무화과는 수확 개시 전에는 수확 개시는 과수하고 똑같아요. 과수 수확량 산출, PL 산출하고 똑같아요. PL 산출과 동일하고 수확 개시 후만 잘 산출하면 돼요. 자, 똑같은 거, 종합이하면 똑같고, 과수하고 평수밀평으로 한다는 거 똑같고, 특정이하면 피해율은, 자, 1- 수확전 사고 피해율이에요.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수확전 사고 피해율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이하면에서 조사했고 산출한 피해율 있잖아요. 요거 빼줘요. 피해율 산출할 때 특정이면. 그 다음에 기준 일자의 잔여 수확량 비율. 이거는 산식에 의해서 그 사고 일자를 기준 넣으면은 이거 산식에서 자동으로 나와요. 산식. 그리고 결과지 피해율 곱해주면 돼요. 결과지 피해율, 이 결과지 피해율 산출할 때에 결과지 피해는 고사 결과지수에서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 빼고 미고사 결과지수에다가 이거는 미고사 결과지수 정상이에요. 정상 결과지수에다가 착과 피해를 곱해가지고 기준 결과지수로 나눠준다. 이렇게 하면 돼요. 보상고사, 그러니까 이거 다시 식으로 풀어보면 보상고사 결과지수에다가 미고사라고도 하고 정상이라고도 해요. 정상 결과지수 착과 피해를 해다 기준과지수 나눠주면 돼요. 고사 결과지수가 보상고사하고 미보상고사니까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무화과는 요렇게 한번 보시죠. 이렇게 무화과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이 결과지가 있어요. 결과지. 이렇게 결과지들이 있거든요. 결과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과일들이 이렇게 달려요. 이렇게 과일들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과일들이 달려 있는데 이 결과지 이게 피해가 왔단 말이에요. 이 피해가 왔어요. 이렇게 여기 과일들이 이렇게 달려요. 무화과는 꽃도 안 피어요. 무화과는 꽃이 안 피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피해가 왔으면은 요게 이제 요것들이 이게 세 개가 피해가 왔다고 말해요. 이게 피해가 왔어요. 결과지 이게 결과지요. 결과지가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이 수학 개시우는 태풍하고 강풍하고 우박만 보상해요. 이게 이렇게 피해가 왔어요. 그러면 요게 피해 온 것들이 이게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 온 거 있잖아요.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 온 것만 우박하고 강풍으로 피해 온 것만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죽긴 죽었어요. 죽었는데 요거 두 개 이제 요거 세 개가 피해가 왔는데 요거 두 개만 우박이나 태풍으로 죽었고 나머지는 죽긴 죽었는데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머지는 정상이에요. 이거 정상 이건 미고사다고 그래요. 미고사. 그러면은 여기 결과지 피해율을 할 때게 여기 이게 표본주 세 주 선정해 갖고요. 표본주 세 주 이상을 선정하면 돼요. 결과지 피해율 특정이 왔을 때게. 그러면은 이 중에서 그 보상 고사가 두 개, 그 전체 고사 결과지수에서 보상고사 두 개, 미보상고사가 하나 있잖아요. 하나. 그 다음에 정상이 두 개 있고. 그랬을 때 이 기준 결과지수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게 하나만 있으면 다섯 개분에 이 보상고사 2 더하기 그 미고사 그 다음에 이거 2 곱하기 그 착과 피해율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남는 게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결과지수하고 미고사인데 착과 피해를 가지고 기준결수 해서 결과지 피해를 구한다는 거. 요거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 상당히 이거 막 헷갈리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그래서 여기다 미보상 비율 같은 걸 이거 수학 개시 전에는 사고 났을 때 OD에서 미보상 비율 같은 거 이렇게 반영을 하지만 수학 개시 후는 그래서 미보상 비율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여기서 다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미고사 같은 거 요렇게. 자, 종합위험 사고에서는 수학 개시 전에는 미보상 적용하고 특정임에서는 미보상 비율 같은 거 없어요. 당연히 그 보상 고사만 가지고 하니까. 자, 그거만 하세요. 자, 이거 종합위험 이제 무화과 보면은 표본주 착과수를 갖다 표본주 무화과도 가중조사는 안 해요. 가입 당시 결정된 가중을 사고시에도 그대로 써버려요. 조사장 주당 착권에 착피해 해주고 미부상 조사 주당 평균 수확량 하면 된다. 미부상 비율을 평수 밀평으로 피해를 먼저 산출해 놓고
그다음 자녀 수학량은 계산 공식에 의해서 산출하면 되고 결과지표는 고사, 보상 고사. 이제 고사 결과 묻혀서 미보상 볼감에서 뺀다는 거예요. 고사가 보상고사가 있고 미보상고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고사 결과지수도 정상 결과지수 착각 피해로도 기준 결과 짚는다. 그러면은 결국엔 남는 게 미고사 없으면 보상고사만 남잖아요. 보상고사에다가 미고사 정상 결과지수에다 착각 피해를 곱하기 기준 과수 나눠주면 된다. 그리고 여기다 꼭 조심해야 될 게 수학전 사고 피해를 들어간다는 거. 무화과는. 그 다음에 감귤은 동상에부터 기사고 피해율이 들어가요. 감귤은 기사고. 감귤하고 좀 구분해서 이거 수학전 사고 피해율이라고 기준기준 잔입자 결과지 피해율 해가지고 총 보험금 결제할 때는 피해율 있잖아요. 피해율을 합쳐요. 피해율. 이게 수학전 사고 피해율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특정 위험 사고 피해율. 이 피해율을 다 합쳐가지고 나중에 자기 부담금을 빼가지고 보험금 준다는 거. 요렇게 감귤은 사고 났을 때 그 피해율 합산하고 그렇게 여기서 저기까지 한 거 정리하다 보면 그 복분자는 결과모지수를 수학 전후 두 개체를 합쳐가지고 피해율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무화과는 피해율을 산출 전후 각각 피해율 산출하고 그걸 나중에 합산해가지고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무화과까지 이제 알아봤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무화과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교재 보고 산식 보고 문제 좀 풀어보시면 돼요. 자, 이거 적종이나 가수에 비해서 과실조, 복분자, 무화과, 오디, 감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들 연습 잘 해갖고 이번에도 꼭 한 문제 19점짜리 나올 확률이 많아요. 이 부분들 좀 꼼꼼히 해서 다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